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기출코드, 예상코드, 이 쌍둥이 교재가 드디어 출간되었고, 이제 곧 9월 11일 현장에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기출코드를 9월에, 그리고 예상코드를 11월에 개강을 했는데요. 올해는 기출코드를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두 개, 기출과 그리고 예상 문풀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게 빠른 진도를 이렇게 추진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아직도 두꺼운 기출 문제지 배고 자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국어에서의 기출 문제는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이해하고 우리가 기출을 얼마나 봐야 될지, 그리고 예상 문풀의 비중은 어떻게 가야 될지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분석의 목적. 국어는 다릅니다. 사실 암기가 주로인 학이나 법 같은 경우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되지만 어쨌든 방대한 양의 기출로 사실 약간 문제은행식으로 돌려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대로 많이 충분히 풀지 않으면 예상 문풀로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수많은 합격생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출제 경향이 급변한 과목입니다. 이건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다들 인정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 영역 부분, 문법 규정 어휘 한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독해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 상황 속에서 자, 기출은 국어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느냐. 경향 분석 대상으로는 매우 중요하나 그 안에서 돌려서 나오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히려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기출 선지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 정리해 놓은 게 기본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압축서에 빈출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압축서 가지고 계시면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선지를 잘 걸러놓은 대표적인 유형과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있는 엄선된 문제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와 비문학 독해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경향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즉 안 풀어봐도 맞는 문제 말고 좀 중상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걸러 푸실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다시 나오나요?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작품은 오히려 반복 출제되기가 좀 어렵죠. 같은 직렬에서. 이제 그래서 기타 직렬은 돌려서 이렇게 최근에 나오기도 하지만 작년에 나왔던 작품이 그대로 나올 확률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기출은 컴팩트하게 그리고 예상 문제를 이제 풍부하게 풀어보는 것이 국어에서 하는 옳은 해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 기출은 어떻게? 자,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 그래서 빈출 유형 파악하고요. 그리고 신유형을 보면서 이 빈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빠르게 푸는지, 신유형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방법론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약점 이론 파트가 어딘가 나의 약점 부분을 찾아서 빨리빨리 메꿔야 돼요. 구멍을. 자, 그러면서 문제풀이 방법론, 특히 독해에서 방법론을 정립해서 그래서 정확도와 속도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 단위에서는 방법론을 배우고 정확도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문제풀이량을 따라 붙여서 속도를 잡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유사유형 연기학습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기출에서 머물 게 아니라 기출에서 조금 높은 중상 단계의 예상 문풀을 바로 붙여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준비했어요. 자, 예전엔 기출코드 600제였습니다. 더 압축했어요. 400제. 자신 있습니다. 기출은 이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도 사실 굉장히 풍부한 기출문제 들어있었는데요. 자, 독해, 문학 중복되지 않게 설계했어요. 예, 그래서 자, 알고리즘에 수록된 문제들을 쭉 풀고 기출 코드 또 풀었을 때 봤던 문제잖아. 네, 이런 게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좋은 문제는 좋기 때문에 반복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해는 풍부하게 풀어보시도록 제가 알고리즘 단계 하면 좋은 거랑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좋은 거를 나눠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알고리즘 속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더라도 이거 푸실 때 전혀 지루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코드와 예상 코드의 목차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기출 코드하고 화요일날 예상 코드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기출 코드를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주말에 이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예상 코드를 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완벽한 네, 그래서 이해와 테스트 그 다음에 피드백과 검증 이렇게 다
풀코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둥이 목차로 매 주차 8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기출코드와 예상코드 목차가 딱딱 맞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두 권이라고 두 권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량으로 보면 1.5의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400제, 300제 해서 700제거든요. 그러니 기출 700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걸 제가 유형을 상세 분류해놨어요. 자, 이 안에서도 400제 안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빈출 코드는 이제 52개로 정말 상세하게 해놨죠. 문법 규정도 잘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은 코드 32개로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독해는 유형별로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이나 그리고 문학에서 우리가 고전, 운문, 산문, 현대 운문, 산문 이렇게 두죠. 그래서 그것을 내용 그리고 형식, 문학의 내용을 묻냐, 형식을 묻냐 이런 식으로 16개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제도 이렇게 100개 코드 그 다음에 이렇게 300제도 100개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매주 쌍둥이 목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기학습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코드와 예상코드는 모두 다 어떤 편집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좌측 페이지에 문제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에 관련 이론과 정오답 해설, 상세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초시랑 재시생에게 제가 학습 제안을 할게요. 방법을. 초시는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서 막 다 뒤지고 안 그래도 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관련 이론이 있어. 그럼 관련 이론을 봐요.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해설을 보는 거예요. 자, 수업도 같이 들으면 더 빠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시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련 이론 보고 풀면 반칙이지. 재시생이잖아. 그래서 재시생일 때는 내가 이론 안 보고 먼저 왼쪽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만 관련 이론 읽어도 돼. 그러면 재시생은 훨씬 더 빠르게 그쵸. 이 강좌 교재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시는 우 페이지에서 좌 페이지로 이렇게 가시고 재시는 좌 페이지에서 우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최적의 이제 어떤 효율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코드는 관련 이론하고 정오답 해설이 상세하게 들어있다가 핵심이야. 문학 같은 경우 작품 해제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 자, 근데 이제 예상 코드는 관련 이론에 빈칸을 뻥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예상 코드는 테스트가 가능해. 그리고 이 빈칸 뽕뽕 뚫어놓은 곳에 정답 바로 하단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워크북의 기능을 하는 것을 같이 두었다. 자,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 문풀 시즌에 사실 안타까운 게 막 한 4주 동안 막 문법 규정만 해. 그러다가 독해 쪽으로 가가지고 독해만 또 몇 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까먹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심화 이런 쪽을 뭐 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테니까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주차별로 골고루 관리하세요. 골고루 관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8주로 나눠 놓고 한 주 한 주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문학, 비문학, 그리고 이렇게 화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골고루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도 따라가시면 전범위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주로 딱 나눠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나름대로 진도 짜고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딱 진도 맞춰서 복습 범위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의 고민이 필요가 없게 해놨다. 자, 그럼 2024년 제 기출코드와 예상코드의 필살기 2023년에 없었던 더 강력해진 시스템은 바로 자, 문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100일기도 때 여러분들 성적 입력했죠. 성적 입력하고 그러면 약점 유형 나오고 본인이 틀린 게 어떤 영역에 많은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 유사 유형 검색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일기도 몇 회 몇 번 틀렸다. 그러면 그걸 유사 유형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면 100일기도 몇 회 몇 번의 유사 유형에다가 쫙 나왔어. 그래서 내 약점 문제들을 몰아서 풀 수 있었죠. 자, 확대하겠습니다. 기출 코드, 예상 코드, 그리고 기출 플러스, 그리고 100일기도 화제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틀리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서치되게 그렇게 해둘 거예요. 자, 메가공무원의 기술개발팀에 정말 감사하면서 제 욕심을 다 구현해 주시는 회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작년보다 학습량 줄었다고? 기출 400제밖에 안 된다고 너무 부족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출코드 오답 케어 프로그램에다가 자신의 정답을 입력하면 틀린 문제의 유사 유형이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메가 공무원의 이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답 입력하면 하실 수 있게 보실 수 있게, 그래서 바로 내가 틀린 문제들의 오답의 유사 유형 문제를 추가로 더 보실 수 있게 제가 문제를 저장해 둘 거예요. 네, 이것까지 활용하시면 여러분 진짜 400제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사실 그냥 자 이거 2000제야 먹어, 야 이거 1000제야 먹어, 이런 걸 다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풀어봐도 맞을 거.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틀린 부분만 더 보자. 네, 이렇게 알아서 오답 노트 정리를 알아서 해주는 이 시스템. 예, 이게 2024년 제 필살기, 메가 공무원의 필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독해가 부족하신가요? 선생님, 독해 알고리즘 다음은 뭐죠? 독해 알고리즘 다음은 독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라인이 이제 추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올인원 할 때, 자, 유튜브 라이브로 아침마다 월화 이틀 알고리즘 플러스를 했어요. 그게 복습 관리 강좌였잖아요. 예, 그래서 독해 플러스도 원래 작년까지는 유료 강좌였어요. 자, 근데 아침에 성실하신 분들은 무료. 유튜브 라이브로 진도 맞춰서 일주일에 2강씩 8주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코드, 예상코드, 독해 플러스 하면 진짜 누구보다도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어떤 유형을 효과적으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난 독해가 약점이야.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이 무료 강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독해 알고리즘 안 들으면 못 알아듣나요? 사실 독해 방법론 수업에 못 알아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독해가 약점이라면서 왜 알고리즘 안 해요? 독해 알고리즘 먼저 하시고 플러스를 더하는 게 최적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뭘 할까요? 그럼 무조건 알고리즘이야. 근데 알고리즘 더 하고 지속적 관리할래요? 그러면 코드에도 독해 문제 많지만요. 더 할래요? 그러면 플러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독해 플러스는 순한 맛, 매운 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한 맛은 기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필수 문학을 다루고요. 문학은. 그리고 정속독 훈련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운맛 같은 경우는 기출보다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학도 낯선 문학만 다룹니다. 자, 그리고 긴 지문, 고난도 지문을 다루고요. 그리고 추론형의 강력한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한 맛, 매운맛 이렇게 해가지고 퐁당퐁당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2강씩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9월, 10월, 자, 이유진의 국어 가을, 겨울 시즌. 그래서 9, 10월에는 기출코드, 예상코드 동시 개강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유튜브 라이브는 독해 플러스고요. 그럼 11, 12월은 조금만 소개해 볼까요? 이때는 이유진 국어 축지법 압축 강좌 진행됩니다. 아, 진작 이걸 주시죠? 할 수 있는데 저는 늦게 출발해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는 올인원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늘 말해왔어요. 그래서 올인원을 들을 수 없는 시점에 시작을 한다. 막 11월, 1월 이렇게 시작을 해. 막 반년 컬이야. 막 이러면 못 들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저는 일부러 늦게 개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금 주고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진짜 고득점을 원하면 올인원이야, 여전히.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3권의 알고리즘을 통합해서 한 권으로 이번엔 출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진 국어 축지법은 알고리즘을 다 들었지만 워낙 기초가 부족해서 압축적으로 3배속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듣고 싶다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예 알고리즘 올인원을 못 들었으며 들을 시간이 없다. 다른 과목도 못한다. 근데 난 반년 컬이 달린다. 자, 그러면 축지법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3배속인 만큼 주요한 부분 빈출만 다루고요. 그래서 고득점보다는 85점 이상을 원한다 할 때 양심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자고. 그래서 국어는 85점 이상, 그리고 독해 능력이 더 되면 90점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0점 목표다 그러면 올인원. 자, 그리고 85점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축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 교재들 있으신 분들은요. 축지법 강의는 알고리즘 교재로도 들을 수 있어요. 알고리즘으로는 몇 페이지고 축지법은 몇 페이지, 이렇게 이제 수업 시작할 때마다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리즘 교재로도 들을 수 있고 축지법 교재를 따로 또 구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알고리즘 교재 없으면 축지법만 이제 교재 구매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고리즘 올인원들 잘 들었잖아?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선생님 11, 12월에는 국어 컬이가 없나요? 아니죠. 기출 플러스가 있어요. 기출 플러스. 자, 기출 플러스 이름 봐봐. 플러스지. 그러니까 기출 코드 400제.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건 400제는
국지 기준. 그래서 국지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요거는 국회직, 군무원, 법원직, 언어 논리, 그리고 민경채 이런 것들. 기타 직렬. 최신 기출 문제들로 최신 경향, 국가가 인재들한테 뭘 원하나를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들 거기 더 많은 거 알지? 그래서 3개년 최신 기타 직렬 직렬 문제를 회차별로 봐요. 예, 회차별로 보면서 이것도 뭐가 도입됐냐면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기출 코드로는 몇 코드입니다. 예상 코드로 몇 코드예요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코드를 다 박아놨어요. 예, 그래서 기출 플러스 이어간다. 그러면 자 기출 코드 예상 코드하고 기출 플러스 하잖아요. 그럼 정말 충분한 문제량을 다루면서 자기 약점이 코드별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모의고사죠. 100일기도 드리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가을 겨울 커리큘럼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로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출 코드, 예상 코드, 독해 플러스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